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연월일시 위치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칠판을 보시면 연월일시 그 위치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 방법인가? 일명 연월일시 그 위치를 궁이론이라고 하죠. 궁이론. 제가 한자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에서 조상의 궁이라든가 부모 형제의 궁이라든가 배우자 궁이라든가 자식, 자녀 궁이라든가 이렇게 그 궁의 이치별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강의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주 명식이 있다라고 이제 예문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전체를 한꺼번에 넓게 보는 방법.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진술충미가 많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술충미 중에서 두 개가 있지요.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강하면 주로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좌우묘유가 많지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현실주의자다. 그 다음에 위에와 같이 역마, 인신사회가 다른 것보다 강하다. 이런 경우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사주를 너무 지역적으로 보는 방법보다는 넓게 주마간산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서 산을 대충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보고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육친이라든가 오행을 해석하면 되고 일단 넓게 사주 진로를 판단하는 방법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간과 지지가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천간은 정신적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실질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간은 40% 정도, 30-40%, 지지가 60-70%로 더 중요하다. 왜냐? 지지는 지장간까지 가지고 있죠. 천간에는 지장간이라고 없죠.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지지는 대체적으로 실질적이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연월일시가 있을 때 연과 월은 연주와 월주는 어떻습니까?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라든가 외부적인 거, 그 다음에 대외적인 거, 일지와 시주, 여기는 개인 가정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국을 볼 때 사주에서 격을 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해, 정인격이죠. 격이 천간에 투간 투출을 하지 않았다. 월지 자체가 격이다. 그래서 정인격이고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역시 축중 개신기 중에서 임수는 대신에 투간이 됐지만 편인성이 강한 금수상관격이다. 이렇게 되면 역시 연천간과 일간에 투간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월지 자체라든가 시상 이쪽으로 격이 형성되고 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묘증, 을목, 본기가 바로 투간됐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격이 월지나 시천간에 있는 것하고 연천간이나 월천간에 있는 것은 천양지차지. 격이 연월천간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이라든가 가정적이라든가.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국가나 사회 이런 쪽에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 스케일, 사주에서는 그릇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역량이 있는가, 깜냥이 되는가.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나 독신자는 월지, 이 월지를 중요시하게 보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독신인 경우는 월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기혼자는 일지 내지는 이제 55세 넘게 되면은 이제 말년에 시지를 중시하죠. 기혼자. 그래서 기혼자와 미혼자. 나이를 따지면 뭐 20세까지, 40세까지, 60세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눠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가 연월일시 그 위치별 해석 방법 궁이론이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에 흉신인 사람이 있고, 자, 편제와 편간 흉신이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제와 정제 길신이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정관과 편관, 길신과 흉신이 하나씩 있지요. 여기는 모두 흉신, 모두 길신. 여기는 길신과 흉신이 반반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연주가 이렇게 흉신이면 편인이라든가 편관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겁재라든가 대체적으로 흉신이지요. 이런 경우는 크게 조상으로부터 조상복이 박하다. 나름대로의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정제라든가 정관이 우뚝 섰다. 연주에. 이런 것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조상복이 있다. 나름대로 양반의 감은 한가닥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사주를 접근해야지 지역적으로 글자 하나하나에 이게 얽매이다 보면 글자 노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조상 내력부터 부모, 형제를 자식까지 한눈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연주에 정인이 없는데 만일에 이 아래 사주가 여기 병진년에 태어났다면 정인이 있지요. 이 사주가. 만일 여기 병진년에 태어났다. 연주에 정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애늙은이 기질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가 노인 짓을 합니다. 노인 흉내를 낸다. 반면에 연주에 정인이 없고 시주에 있으면, 시주에 정인이 있죠. 여기 정인이 있죠. 이건 정제고 정인. 이렇게 시주에 정인이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애늙은이가 아니다. 약간 개방적이면서 개혁적인 사고, 천진무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의 동태가, 여기 관성이 있죠. 자, 이런 관성이 연월에 있으면, 여기 연에 있고 여기는 관성이 월에 있죠. 연월에 있으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신금일주가 멀리서 연천간에서 병신합을 하면서 정관이 그 태양이 비춰주면서 여기서 금수상관격이라 임수가 매금된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또 목도 튼튼하면 금상첨화죠. 사주를 보면 이것이 바로 아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라. 사주의 아우라, 후감. 이것이 아우라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연천간에 정화라고 간성이 떴지. 이 간성이 뿌리가 제왕지에 튼튼하지요. 물론 여기 재성도 뿌리가 튼튼하고, 여기 식상도 축중계수, 진중계수 튼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우라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우라는 일단 천간에 관이 있기, 여기도 관이 떴죠. 관이 을경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간에 식재관이 뜨면 아우라가 있는 미남미녀다. 여기 식재관 중에서 재성과 간성이 떴지요. 그러면서 목화통명이다. 이러면 미남미녀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식재관이 다 떴지요. 그러면 아우라가 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식재관이 아주 이 천간 지지가 제왕지에 로광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면서 물상론으로 그 사람의 외모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주로 그 사람의 외모까지
예, 내면은 일지지장간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내면 기질을 판단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장점 단점을. 그리고 나서 식진생제가 되는가 상관생제가 되는가 관인상생이 되는가 산인상생이 되는가 상관합살이 되는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성이 이와 같이 천간, 연, 월의 천간에 있는 경우는 국가직, 공무원이 돼도 국가직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시주라든가 지지의 관성이 있고 연, 월의 관성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직 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도 뭐 스카이, 성서하니, 중경외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냥 인서울 아니면 수도권 대학 이렇게 학생들의 사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정관이 우뚝 섰거나 정제 이렇게 정관, 정제 이런 정인 이러한 게 뭡니까? 이게 정인, 이게 연월에 길신이 있으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즉 모험을 싫어한다. 모험을 하는 경우는 겁재라든가 상관이라든가 이 흉신, 편재라든가 이게 연월간에 있는 사람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길신으로 연월이 짜여져 있다. 길신, 흉신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부모복, 조상복을 타고났다. 전생의 업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는데 여기는 상관이 어디 있습니까? 상관이 일지에 있지요. 그러면 우월감이 있다. 이 상관은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연천간이나 월천간에 있으면 나 잘났다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하죠. 근데 이 지지의 상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놓고 자랑을 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나는 잘났다, 우월하다. 예? 여기는 시상에 있지요. 여기도 시상에 있지요. 이거는 우월감도 있지만 이것은 자유전문직 프리랜서.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시상일이 기격이지요. 이것도 시상일이 기격이지요. 수라는 오행이 어떤 연월일식 사주여덟자에 어디도 없고 시천간에만 있을 경우에 시상일이 귀격이다. 이것은 이게 이 말년의 직업이 됩니다. 이 상관이 바로 직업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상관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관이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다. 이게 만약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상관이 있고 여기 정관이 있지요. 그러면 부정적일까? 그렇지 않다. 상관이 있다고 여기 인성, 정인이 있죠. 상관폐인이 되고 상관생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상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경신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상관 정관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제가 안 되면 상관 생제가 안 되고 상관 정관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에 정관만 있으면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 정관이 있어도 폐인과 생제가 되면 까딱없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여기 있지요. 예. 이런 경우는 상관 폐인이 바로 되지. 여기도 상관 폐인이 바로 되고 상관 생제까지 되고 살인상생까지 되지요. 정임합으로 상관 합살까지 되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직업적으로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이 재물복, 돈 냄새, 돈 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재테크 능력도 아주 유용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 하나, 편인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상관 하나, 정인, 편인 이것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상관 있고 정인 있죠. 예, 상관 있고 편인, 정인이 다 있죠. 상관과 편인이 있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는 상관과 편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상관과 편인 겁재가 있으면 대단히 이 사주단자에서 빠꾸당할 정도인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다. 세월이 바뀌면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맞는 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통변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죽은 학문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충파에서 이 연주가 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유충, 인신충, 좌우충, 연주가 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한다라든가 아니면 상속은 조상의 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상속운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운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연주가 형충이 될 때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운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이 연주가 이와 같이 묘일충, 인신충, 좌우충을 할 때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매매가 된다는 거죠. 자, 월지가 예를 들어서 사해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월지가 묘일충이라든가 월지가 충을 해도 70% 정도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월지가 충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겁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월지라는 것은 변화, 특히 공간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이사, 이럴 때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아니면 직장을 옮기는 거,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상당히 큰 변화, 사람은 3년마다 발전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퇴보가 됩니다. 진화론에 의거해서 사람은 3년 동안 변화가 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병이 온다라는 거나 이 부정적인 기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가 충을 할 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 대운이 바뀔 때도 그렇고 자 일지가 예를 사해충, 묘유충 일지가 충을 한다. 90% 이상 부정적이지. 왜?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가 사해충이라든가 묘유충을 하면 일단 크게 좋을 게 없지요. 이런 경우 배우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각방을 쓴다라든가 별거를 한다라든가 이혼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지가 충을 하는 경우는 미리 좀 마음 수행도 하고 내면 공부를 해서 부부간에 조금씩 더 양보를 하고 그러면 이 일지충을 개운을 할 수가 있죠. 무작정 그냥 일지충을 하면 그냥 겁을 내지 말고 뭐 어떤 것이든지 병이 있으면 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가 영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진술충, 질술충, 시지가 충을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7, 80%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해서 자녀 자리니까 자녀에 대해서 약간 걱정 문제가 있는 일이 있어서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마찬가지 직장으로 옮긴다라든가 승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오픈 어떤 가게를 카페 전문점이라든가 사주 타로점이라든가 오픈을 한다라든가 개업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형충파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것은 피흉치길 막으면 되는데 그냥 충이 나오면 겁부터 낸다. 내년에 뭐 축술미 삼형살, 축술 형살, 술미 형살, 충미충 이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에서 신축년이니까 화두가 진술충미지. 내년에 진술충미. 뭐 일명 고지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진술충미는 형충에 의해서 계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묘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고가 되는 경우는 발복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묘지작용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면 경금이라든가 기토라든가 대체적으로 묘지운이지요. 그러면 묘지운이라고 전부 나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술충미의 묘지와 고지에는 반드시 사주의 목의 동태와 수의 동태가 수생목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묘지냐 고지냐에서 그 작용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되면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축이 되면 유축금이라든가 축진파가 되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역시 축진파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축진파가 되죠. 만일에 여기는 없지만 축술미 삼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술이 있는 사람은 축술형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목의 동태를 보라. 이 사주에서 목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을목일간의 을목의 상태 통근을 하고 있지요. 해중 간목에 진중 을목에 통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목이 강하기 때문에 왜? 해수는 수생목이 원활하지요. 자수는 수생목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되면 까딱없지요. 내년에 진축파가 온다 해도 작용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진술충미에서 충미충이 되거나 이런 운이 와도 부정적인 작용력이 미약하다.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동태를 봐라. 목이 갑이 튼튼하지. 그러면 진술충미 토가 오더라도 목급토로 매금을 막아준다. 매금. 신금은 매금을 가장 걱정하지. 그러면 목급토로 튼튼하니까 역시 진술충미가 계고에서 발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수생목이 되지요. 여기서 수생목이 되고 여기도 수가 충분하지요. 축토 같은 경우도 완전히 수기운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마찬가지. 자, 목의 기운이 을목이 록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래서 토다 매금이 되지 않는다. 일간도 튼튼한 신앙재관왕사주죠. 신앙재관왕사주. 그래서 신축년에 진술충미만 오게 되면 절절내는 분이 있는데 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수생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2021년뿐만 아니라 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목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2021년에 축, 술, 미, 사명이 받을지요. 그 다음에 술이 있는 경우는 축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축미충이 되지요. 그 다음에 축진파가 되지요. 이 외에도 이제 축이 오면 여러 가지 작용력이 있는데, 이 축이 오면은 겁부터 내지 말고 개운법이 있습니다. 이게 약입니다. 문제. 그러면 병이지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 용신에도 병약용신이 있지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축술 및 사명을 내년에 그냥 앉아서 맞이하느냐? 그게 아니라 개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입춘일이 내년 2월 4일이죠. 입춘이 양력 2월 4일 전후가 매년 입춘일이죠. 이러면 해가 바뀌죠. 사주적으로는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일 날 일단 신축년으로 바뀌면 2월 4일부터 한 2, 3월, 양력 2, 3월에 이와 같이 축술 및 축미충, 축진파라든가 형살이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운법입니다. 헌혈을 한다라든가 몸에서 약간의 피를 먼저 뽑는 거죠. 아니면 한의원에 가서 부항을 뜬다라든가 아니면 침을 맞아도 되죠. 건강침. 그 외에도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나 점이 있는 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시술을 간단히 한다라든가 점을 뺀다라든가 기미를 제거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액땜이죠.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라든가 반드시 내년 입춘일이 지난 다음에 2월 4일 양력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양력 2월 3월 요 정도에 왜? 이것은 액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초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축수미 삼형살 같은 경우는 건강도 위장, 소화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내년에 이제 위염, 위암, 위궤양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전에 위에 좋은 거, 생강차라든가 대추차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블루콜이라든가 위에 좋은 거 이렇게 자연식으로 치유하는 거 이게 개운법이죠. 항상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데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주지 못하면 그래서 항상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카운슬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사주의 연월일시 위치별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면서 심사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